요 내용은 순전히 저의 뇌피셜입니다. 들어보시고 일부 일리가 있다. 그런갑네. 좋다인 이야기다. 가세요. 지랄하지 마시고.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할 때 이 이야기가 왜 내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 베트콩 회담,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고 회담이 까졌어요. 그리고 김정은이는 돌아갔죠. 근데 김정은이가 가자마자 이제 미사일 기지를 복원시키고 있습니다. 그 영구 폐쇄한다고 지랄 발광 쇼하던 그 미사일 기지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를 영구 폐쇄한다고 그렇게 전파 낭비했었던 쇼질이 이제 구라질이라는 거를 다 알게 됐잖아요. 요 일련의 과정이 왜 느닷없이 일어나고 이런 게 일어나는데 미국이 너무 조용해. 그렇잖아요. 동창리.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왜 이럴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하는 게 뇌피셜입니다. 저는 일단 전제를 여러분들은 베트콩 회담이 결렬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겉으로는 회담이 결렬됐지만 일단 플랜 C가 가동된 거 아니냐라는 전제로 한번 추론을 해봤습니다. 뭐냐? 거듭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중심을 잡으셔야 할 게 트럼프의 목표는 북한이 아니에요. 중국이라고 수차례 수백 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오매불망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식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에 타격을 주기 위한 모든 것들을 하는데 거기에 김정은이가 딜을 보고 중국이 자꾸 돈 쓰고 있게끔 만든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배제된 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문재인이에요. 자, 김정민 박사님의 역할은 김정민 박사님대로 차지하고 제 관심사는 문재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추론을 해봐요. 나는 베트남 회담에서 김정은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숙제를 내줬다면 문서를 내줬다 그랬잖아. 너가 무엇을 하면 무엇을 들어주겠다 라고 그 문서를 줬어요. 근데 너무 이상해. 이상해도 많이 이상해. 왜냐? 이 회담이 제가 이제까지 봐왔던 북괴 새끼들 입장이라 그러면 이게 정말 지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회장이 작살났다면 김정은이는 트럼프를 저주해야 돼요. 걔들 방식대로라면. 그리고 전쟁만 할 것처럼 지랄발작해야 돼. 그리고 돌아간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한국발 내피셜 부대들이 북폭 간다. 참수 간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 근데 행동은 미사일 기지를 복원시키고 하는데 분위기는 북한이 조심하거든. 행동과 말이 전혀 달라. 도발은 하는데 말은 존나 조용해. 그리고 그 미국 입장도 우려스럽다라고는 하는데 이렇다 할 조치조차 없어. 이상하죠. 존나 이상하죠. 그래서 나는 숙제를 줬다고 봅니다. 뭐냐? 김정은이가 이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뇌피셜이에요. 김정은이가 위기가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김정은이가 저 동창리를 복원시키면 정치적으로 가장 위기를 맞는 인간이 누구냐? 중국이라고 천만의 말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이가 가장 위험해집니다. 지금 미국과 문재인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미국과는 거의 단교 수준이에요. 단교 수준. 지금 문재인은 거짓 평화쇼에다가 올인패를 던진 입장이라고. 즉 예전에 안보파리들이 뭐 보수가 북한이 미사일 쏘면 대통령 당선되고 국회의원 당선 북풍 솔직히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반대로 문재인 입장에서는 김정은이가 거짓 평화쇼라도 해줘야 얘 입장에서는 얘 정치적 생명이 연장되지. 김정은이가 저런 짓거리를 하면 가장 벼랑 끝에 내몰리는 건 딴 놈 아니에요. 시진핑도 아니고 아베도 아니고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그러면 김정은이가 받아 처먹은 게 있는데 문재인한텐 저렇게 위기가 오는 동창리 재건 카드를 저렇게 바로 쓸 수 있냐? 그게 이상해. 존나 이상해. 그리고 지금 청와대가 제 2기 내각 구성을 했는데 주사파가 다 빠져버렸어요. 친북에서 친중 라인으로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국내 정치를 볼 때 판단을 주사파가 모두 친중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임종석은 친중인가? 그렇지 않아요. 본디 백두혈통을 추종하는 애들은 백두혈통이 신이지 시진핑이가 신이 아니에요. 즉 임종석은 반중 인사에 가깝습니다. 즉
대동단결 민족 통일 노선을 가는 애들은 그 주인이 김일성에 있지 이게 중국을 모국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문재인은 친중입니다. 그리고 박원순도 친중입니다. 이런 친중 라인들은 주사파하고는 약간 달라요. 지금 내각이 친중 라인이에요. 임종석은 밖으로 나와서 민족당으로 들어가서 당장학을 시도할 겁니다. 바뀌었다니까. 그래서 제가 임종석이가 문재인을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손절했다. 자, 여기 스킵. 여기 이제 이 의식 잡고 오세요. 근데 배뚜껑 회담을 하면서 김정은이 들어가서 너무나 빨리 미사일 기지를 복원했어요. 근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예상이나 했다는 듯이 오히려 변호를 해줘. 뭐라고 변호를 하냐. 저게 위성을 쏘는 미사일 발사 기지라 하더라도 저 미사일 기지 영구 폐쇄한 거를 복구 시도조차만 해도 부폭이 떨어져야 합니다. 기존의 트럼프 입장이라면. 근데 미국이 위성과 미사일 이런 식으로 약간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갑니다. 이게 뭐냐? 자, 여기서부터 내피셜이에요. 이렇게 전제를 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을 찢어버리기 위한 계획에서 사실상 가장 방해가 되는 인물은 누굽니까? 문재인이에요. 노골적 반미 노선을 걷고 있는 문재인이 가장 방해가 됩니다. 지난 2년간, 1년도 아닌 2년간 문재인이가 보여온 반미적 극단적 노선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인내심을 초월하기에 이르렀다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봐줄 만큼 봐줬어요. 그런데도 외교는 거의 당교 수준에 이 새끼들은 모든 것을 북한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 누가 돈을 더 많이 줄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이 돈 많아요, 트럼프가 돈 많아요. 누가 돈이 많아요? 여러분이 집구석이 거지꼴이에요. 조금 잘 사는 새끼하고 존나 잘 사는 새끼하고 둘 중에 100만원 줄게 100억 줄게 어떤 놈 말 들어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전제를 만약에 베트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빅픽처를 그려놓고 그물을 쳐서 김정은이를 사냥개로 쓰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런 액션이 나와도 무리수가 아니에요. 간단해버려. 도라안프 대통령께서 문십세가 아주 요 씨발놈들이 베풀어준 은혜를 족같이 알아가지고 배신을 하네. 너가 한번 뒤져봐라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김정은이랑 무슨 당교가 아니라 김정은이한테 목매다는 문재인이를 김정은을 이용해서 개박살을 내버리려고 마음먹으면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찍혀버렸어요. 좆대버렸다고. 이제 완전 찍혀버렸다니까. 누구한테? 지구 1등한테 찍혀버렸다고. 뒤졌어요. 존나 이제 뒤졌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 이런 모든 액션이 그러면 대한민국을 멸망시켜버리기 위한 시나리오냐? 그렇지 않아요. 멸망시킬 것 같으면 죽여버리지. 은행 몇 개 폭발시켜버리고 장난쳐버려요. 그렇게 하지. 그게 아니고 이렇게 판단해보면 어떨까요? 김정은이는 시종일관 저 새끼는 배부르게 해주고 지 체제를 유지해서 지의 존재 안위를 보장해주는 것만큼만 요구를 하지 더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러면 중국이라는 나라를 찢어버리기 위해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여러 카드가 있지만 무역전쟁을 포함해서 관세전쟁을 포함해서 북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내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방이라는 남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친중과 친부 이상한 족보도 없는 짓거리를 하면서 반미 노선을 취한다면 얘로 인해서 어떤 그 발톱 끝에 있는 가시 같은 느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발톱 밑에서 가시가 자꾸 찔러대는데 열받죠? 그럼 이거 빼고 가야 되거든. 그 가시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를 바꾸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요것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국민 여론이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김정은이가 저걸 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이미 알죠? 그러면 플랜 C를 가동해서 남한 내에서 문재인의 바람을 유도한다면 문재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즉 그 목적이 지금 반미 정부를 청소해 버리려고 한다면 가장 간단해. 누굴 이용해서? 사냥개를 이용해서. 왜? 다 알아. 그렇게 평화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했던 문재인이가 다 퍼줬어. 근데 그 받아쳐먹은 김정은이가 영구 폐쇄한다는 미사일 기지를 만들어서 뭘 쏴. 그럼 붕어 대가리 아닌 이상 그래도 많은 인간들이
문재인에게 화살을 돌릴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뇌피셜!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국민 여론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이제 배는 존나 고파져. 여기서 이제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노골적 경제 제재를 할 건가? 난 안 한다고 봐요. 왜? 노선이 그거잖아. 문재인을 도려내기 위한 어떤 거시적 큰 그림이면 반미 감정으로 돌아설 어떤 짓을 미국이 하겠어요? 안 해요.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노골적인 경제 제재를 한다고? 안 해. 왜 그런 짓을 해? 아마추어 같이. 그것 말고도 많해. 절대 하지 않지. 나는 미국이 한 발 뺀다고 봐요. 안 도와줘. 안 도와주는 것 자체로 문재인은 고립되죠. 무엇인가 더 제재를 하지 않더라도 무너져요. 그러면 그 위기가 왔을 때 도와줘야 위기 탈출이 되는데 안 도와주면 돼. 근데 안 도와주는 걸 갖고 반미운동하는 새끼들이 뭐라 그럴 거야. 이 나라는 좋든 싫든 간에 단 하루도 미국 증식 외국 투자자가 여기에서 돈 빼면 뒤져요. 굳이 세컨더리 보이콧 아니라 지 돈 지가 찾아가면 돼요. 왜? 북한에서 뭘 쏴? 늘 외국 투자자들은 돈을 뺐어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 중에 북한이 미사일 쏴서 자기 돈 자기가 찾아가는 외국 사람들의 돈 찾는 것까지 욕할 사람은 없다고. 세컨더리 보이콧이 뭔 필요가 있어. 이 나라는 외국 인간들이 돈 빼면 없어지는 나라예요. 미사일 한 방에 10%씩만 빼봐. 죽어요, 여러분. 자영업이 무너진다고? 기관이 무너져요, 기관이. 국민연금이 이것도 여러분들은 이제 아셔야 돼. 내가 가끔 이제 소가 뒷걸음 치다 오줌 밟는다고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손실이 존나 날 거다. 이거 손실 아니에요. 뇌피셜이긴 하지만 내가 이거 이야기했죠. 얘들은 모든 지들이 뭘 헤쳐먹고 나서 돈을 메꾸는 방식이 기금 운용을 해가지고 손실 난다라고 구라쳐가지고 32조나 났거든요. 이거 어디에 투자했는데 손실이 났는지 조사해야지. 그 투자한 게 지들 거라면 일부러 투자했으면 지들끼리 돈 세탁한 거 아니야. 32조라고. 여러분 돈이요. 내가 이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디에다가 뭔 짓 했는지는 말 안 해. 그래놓고 그냥 손실이래. 그리고 끝이야. 32조가 날라갔는데 누구 하나 묻지도 않아. 어디에다가 그러면 32조가 손실이 났다는 건요. 누군가 32조를 번 거예요. 돈이 그렇게 돌죠. 여러분들이 무뎌져서 그러는데 아니 손실이 났으면 32조를 누가 빼먹은 거 아니야. 우리가 됐건 아니면 놈이 됐건 그래서 손실 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32조를 벌었다니까. 그러면 그 32조 번 새끼들을 조사해야 됩니다. 근데 조사 안 하잖아요. 만약에라도 그 32조 먹은 것이 회사가 100개다. 그 100개 중에 20개가 친문 회사다. 그럼 지들이 일부러 손실을 냈다라고 누가 이야기 못해. 이렇게 돈 세탁한다고요. 국민연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기 조달청 조사해야 돼요. 조달청 기억나시죠?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재정 싹 다 조사해야 돼. 안 해 근데 이게 없어지냐? 이제는 못 막아요. 이렇게 돈이 날아가면 반드시 되맞습니다. 죽어요 얘들. 이미 뒤집니다. 기억만 해놓으세요. 어차피 자유한국당 이 새끼들 안 해요.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문재인이가 나중에 대바라치면 이거 터져요. 자 그러면 이것같이 좋은 카드가 어디 있어? 애당초 어떤 플랜 A에서 플랜 B로 갔다가 플랜 C, D, E, F, G, 플랜 Z까지 있어. 그게 만약에 다른 투트랙 노선을 걷는다면 중국도 찍고 반미 정부도 찢어버리는 거지. 이것만큼 좋은 게 뭐 있어? 야, 너 몇 방 쏴. 쏘면 쏠수록 문재인은 고립되죠. 문재인은 또 이제 시도를 하겠지. 문재인은 이제 기댈 때가 미국하고 뭘 할 거예요? 중재자? 운전자? 장난쳐버려요? 그러면 이제 문재인은 이럴 때일수록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김정은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배는 하나야. 막 가져다가 퍼줄 거라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이 좋겠네요. 여러분 말고 이거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좌파 빨갱이 새끼들도 똑같아. 한 번은 괜찮아. 이제 전라도 것들이 폭동난다니까. 두 번도 괜찮아. 세 번이면 조금 까딱까딱해. 네 번, 다섯 번이 이게 반복돼. 그러면 저 새끼 뭐든 다냐 진짜. 바로 이 이야기가 나와버려. 광주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의문이 딱 깨지기 시작을 하면 뭐예요? 또 퍼져? 저 새끼 보소. 막 돈을 아주 곳간에 싹 다 퍼주네. 그러면 이제 이게 돌아섭니다. 그래서 탈문재인 세력들이 나온다니까. 탈민주당 세력이 나와요. 이것까지 좋은 것이 어디 있대. 그거 불만 땡겨져봐. 죽어요 문재인. 왜? 만 2년 동안 문재인은 대한민국 국민 위에서 한 게 단 하나도 없어. 그건 뭐 좌우 인정하는 거잖아요. 오직 김정은이었다고. 호랭이 등 위에 탔다니까 내릴 수가 없어. 그러면 더 빨아야 돼. 왜?
이미 멀리 가버렸거든. 문재인 입장에서는 살라면 뭐냐? 낮은 연방제가 돼야 돼. 그래야 여기 있는 빨갱이 새끼들이 이해를 한다고. 근데 낮은 연방제를 김정은이가 안 해줘. 그러면 남한 빨갱이도 문재인을 원망한다니까요. 이거 어렵습니까? 간단해버려요. 일도 아니요. 요것이 빅픽처다 라면 소름이 돋아버려요? 안 돋아버려요? 이제 한 달 내에 미사일 올라갑니다. 뭐 인공위성이라고 지랄하겠죠. 예, 미사일 올라가요. 그러고 이제 미국 발로 어디 핵 시설 뭐 이제 정보 쏟아질 거예요. 그러면 전라도에서 왔다 우리가 속아버렸다 난리 나볼 거라고. 그러면 자유한국당 멍청한 새끼들이 존나 지적이겠지. 그러고 자칭 전문가 새끼들 막 난리 치겠지. 그러면 국민 여론 겁나 들끓을 겁니다. 막 부글부글 끓어 난리 치겠지. 민주당 이제 이해찬이가 당대표 사퇴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 총선 바람 불고 드는데 막 이제 자유한국당 이것들 또 삽질을 오지게 하겠지. 문재인은 사면초가예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누구들 말처럼 한 통속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포수, 김정은은 얻어걸린 사냥개 갖고 노는 거지. 그러면 김정은이 언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사냥개였냐? 애당초 사냥개였어. 그래서 아니 개를 사냥할 때 새도 잡고 멧돼지도 잡고 노루도 잡고 하는 고라니도 잡고 하는 거죠. 그건 사냥꾼 마음이야. 꿩이 나르면 꿩을 쏘는 거고 멧돼지가 나타나면 멧돼지 쏘는 거예요. 그러면 사냥개는 뭐예요? 주인이 시키면 여기 가서 물어 저기 가서 물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왜 김정은이가 사냥개냐? 사냥개를 만든 거지. 그게 미국 대통령의 능력이지. 그러면 문재인은 뭐냐? 배룩 사냥개 몸뚱아리에 붙어있는 배룩 새끼 배룩. 그러면 이 답은 뭐다? 배룩이 암만 개새끼를 깨물어봐. 개가 눈 하나 깜짝 하나. 요거만 하지. 그러면 우리는 배룩이 대통령이 있는 나라라서 망했냐? 장난쳐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내 기준에서는 김정은이도 친미로 전환한다면 쓸 수도 있다고 봐요. 왜? 미국 대통령이니까. 대한민국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문재인이 반미니까 이런 시도들은 뭐다? 친미 정부를 세우는 거다. 그 대한민국 정치인이 99%가 친중입니다. 기본적으로 반중 정치인 노선을 표방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해먹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 해먹기 힘들어요. 대한민국 정치하는 인간들 노선 선명하게 쓰지 않으면 진짜 죽어요. 농담 아니라니까요. 죽을 수 있어요. 자국주의로 해야 돼. 근데 이게 대전 간섭이니 뭐니 지랄할 틈도 안 줄 겁니다. 미국은. 8월 넘어가고 이렇게 여름이 지나갈 때쯤 되면 이게 이제 난리가 난다니까. 기어컷이라고 탈민주당 세력 존나 나와요. 근데 이게 자유한국당이 들어가냐? 안 그래. 걔들도 심판받는다니까. 나는 어떤 예전의 친박연대 방식이 좀 부활하지 않을까. 요것도 비하인드가 있는데 오프 더 레코드. 딱 하나가 문제예요. 제3지대에 있는 새끼들이 문제입니다. 유승민, 안철수, 그리고 박원순. 요런 놈들이 이거 하태경. 요런 놈들이 이걸 먹으면 조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멍청하면 얘들이 먹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얘들은 반문연대를 아주 가열찬 기치로 들고 나오고 이 반문연대에 탑승하는 애들이 좌우가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게 8월 달부터 붐이 일어요. 이 반문연대들이 어떤 지점에서 서로 만나서 캠프를 만들 거라고. 그게 어떤 또 하나의 빅텐트라고 지랄할 거거든. 근데 얘들과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얘들은 기가 막히게 이제 이 반문연대를 틀고 나올 건데 요 반문연대는 사기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내각제가 될 리 없지만 내각제 세력이에요. 그리고 친중들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운동의 정점은 지금 이야기한 저는 이제 2년 전부터 이런 거를 이제 뭐 비슷하게는 맞춰왔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개선되고 있으니 좌우할 것 없이 유권주의 라인으로 유권주의 의식으로 하나하나 개선해서 이들과 반문연대, 무분별한 반문연대, 색깔 없는 반문연대를 배척하고 대척하는 게 바로 우벤져스의 어젠더, 자국주의, 유권주의, 이걸 최대한 빨리 퍼뜨려야 돼. 그리고 그 어떤 어젠더에는 뭐냐?
국회의원 300명 모두 가라도 좋다. 요게 싸움이 된다니까. 아스팔트를 주목해 주셔야 돼. 그래서 제가 아스팔트를 버리지 않는 이유. 미친 듯이 아스팔트를 챙기는 이유. 이 반문연대는 사기예요. 이 문재인만 도려낸다? 끝나지 않아. 이 싸움은 끝날 싸움이 아니에요. 또 반복돼.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또 질 겁니다. 또 질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떤 프레임과 어떤 기치를 짜놓으면 한 번 이기면 영원히 지지 않을 프레임이 바로 자국주의자, 코리아 퍼스트이자 바로 우리가 주장하는 어젠더입니다. 우연. 바로 이거죠. 그래서 저도 좋으니 이걸 만들어야 돼. 유권주의, 자국주의. 이 싸움이에요. 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 이건 좌우도 다 통해. 그 거시적 어젠다가 그거야. 반중, 친미, 그리고 코리아 퍼스트,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독스모그 규탄, 중국 독스모그, 중국발 독스모그 규탄, 안티 페미니즘, 그리고 동성애 반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디테일해서 좌우라고 하는 진보 보수라고 하는 애들도 다 먹을 수 있는 어젠더를 깔아놓고 와라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스타를 계속 배출해내야 돼. 계속. 처음엔 그 수가 적겠죠. 그리고 가진 권력 언론이 무시하겠죠. 뉴미디어가 버티고 있는 한은 끝까지 싸워야 되고 이 안에 엄청난 방해 세력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그들은 지키고자 하는 세력. 우리는 바꾸고자 하는 세력. 그러니 우리가 아직은 힘이 미미하니 질 수밖에 없죠. 근데 요걸 무조건 해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